I mean, look at yourself. You are just a scared little kid in a sweatsuit. 오늘의 스파팅크야. 다시 태어난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4의 소프트 리부트 루머 총정리. 결국 전면 취소. 나가리 되어버린 마블 시리즈의 총정리까지 바로 가볼게요. You do deserve that. You can't trick me anymore. 한국 시간으로 지난 21일 이제 곧 촬영을 앞둔 4편에 대한 루머 한 가지가 공개됩니다. 루머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이번 영화는 샹치를 연출했던 감독 다니엘 크레튼 감독의 신선한 해석, 새로운 연출을 선보이게 될 것이며 이는 피터가 향후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지에 대해 일종의 소프트 리부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토르 라그나르크와 유사한 방식이 될 것. 젠데이아의 MJ는 짧은 카메오 같은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그녀가 계약한 다른 영화들과의 일정 충돌 때문이다. 또한 4편엔 피터의 새로운 친구가 소개되며 제이콥 배털런의 네드는 복귀하지 않으며 그는 더 이상 피터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는 걸 의미한다 라는 내용이 공개됩니다. 네, 루머의 내용을 한 줄씩 풀어보면 일단 이번 영화의 감독은 데스틴 데니엘 크레턴, 앞선 샹치를 연출했던 감독이자 그 능력을 인정받고 어벤져스5까지 연출할 뻔했던 아주 핫한 반열에 올라선 감독인데 조나츠 감독이 연출했던 총 3편의 트릴로지, 이는 밝고 명랑한 톤의 스파이더맨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이런 스타일의 스파이더맨은 종료되고 그와는 다른 연출 방식을 가진 다니엘이 아예 새로운 형태의 스파이더맨을 보여준다는 거. 네, 어둡고 진지한 톤을 보여줬던 토르의 1, 2편. 하지만 3편부터는 YTT 감독이 연출했고 이에 따라 영화의 톤 자체가 아예 확 바뀌어버렸는데 스파이더맨 또한 4편에서 이런 스위칭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미 샹치로 그 포텐을 보여줬던 다니엘 감독, 그가 연출한 스파이더맨4를 상상해보면 일단 샹치에서 보여줬던 무술 기반의 액션, 이걸 피터의 스파이더 센스, 그리고 빠른 반응 속도에 접목해 더 정교한 전투 스타일을 보여줄 확률이 높고 단순히 멀티버스의 스토리를 보여주기보단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피터의 감정적인 여정, 내면의 섬세한 갈등, 또 인간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추고 피터의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 이런 메시지를 더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도 있겠죠. 루머의 소프트 리부트라는 용어가 다시 한번 붙었는데 이는 이전 영화들과의 연결고리를 대폭 줄이고 피터의 이야기를 새롭게 재정의하는 방향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어벤져스, 또 스파이더맨 세계관과 단절하면서 독자적인 서사를 구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주요 캐릭터들 MJ나 네드와의 관계들을 과감히 재편 혹은 아예 배제해버리고 대신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며 피터의 삶에 새로운 영향을 끼치고 새로운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노웨이홈의 엔딩 자체가 그러야 했고 이제 피터의 모든 연결고리가 꺼져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당연스러운 수순이긴 했죠. 이 과정에서 소니와 마블의 갈등, 즉 멀티버스를 이어나갔으면 한다는 소니, 더 현실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마블, 이 둘의 입장차 루머가 들려오게 됐는데 여기서 소니가 주장한 루머의 내용에 따르면 4편은 노웨이홈보다 더 크고 더 멀티버스적인 스토리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앤드류와 토비의 복귀까지 이뤄져야 한다 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거. 사실 요런 루머에 따른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 3부작을 끝으로 피터의 1막이 모두 종료되었고 이제 피터는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단계, 즉 4편이 새로운 3부작의 첫 단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4편이 노웨이홈의 속편이 아닌 새로운 1편이란 생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노웨이홈을 능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만약 소니가 요구한 내용처럼 이번 4편에서 다시 한번 멀티버스 카드를 꺼내들고 똑같이 이 두 형을 등장시킨다면 점점 그 도파민이 줄어들겠죠. 4편의 대본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3월 중에 그 완성본이 나올 거라 예상되고 있는데 이후 프리프로덕션 과정이 이어질 것이고 배우들의 캐스팅, 촬영 스케줄과 로케이션 선정, 스토리보드 제작, 이후 본격적인 촬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개봉까지 1년 5개월 정도 남았죠. 앞으로도 스파4의 소식은 쭉 끊김없이 이어집니다. 자, 이어지는 루머띵크. 앞서 제작 예정에 있던 마블의 여러 프로젝트 총 3개 작품이 중단되었다는 루머가 공개됩니다. 코리아 타임으로 지난 21일 데드라인은 마블의 개발 중단 TV 시리즈, 이 기사를 보도했고 여기서 총 3개의 마블 작품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개 프로젝트는 노바, 스트레인지 아카데미, 테러라는 프로젝트까지. 일단 가장 먼저 언급된 노바. 이 작품엔 헨리 카빌의 출연 루머가 돌았고 앞선 영상에서 헨리의 캐스팅 가능성까지 다뤘었는데 형 다시 들어가. 노바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었지만 지난 2018년 MCU에 등장할 수 있는 캐릭터 중 하나다 라며 케빈 파이기가 직접 언급했고 이후에도 계속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기에 이번 중단이 마블의 큰 결단이기도 한 셈이죠. 뭐 북미 팬들에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꽤 중요한 비중으로 자리 잡고 있는 캐릭터지만 사실 지금 꺼내봐야 큰 반응도 오히려 팬들의 무관심이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페이지 7 이후에나 기깔나게 뽑아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인지 아카데미. 이는 2020년부터 연재된 코믹스로 스트레인지가 설립한 마법학교, 이 학교를 배경으로 이어지는 10대 중심의 이야기인데 쉽게 말해 마블판 해리포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선 마블 세계관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원, 또 마법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지난 노웨이홈, 대환장의 멀티버스 이후 이 모든 게 오이영의 큰 숙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마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새로운 세대의 마법사들을 양성한 스토리, 여기에 수많은 소설어들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투매니 소설어가 더 매니매니. 여기엔 당연스럽게 아메리카 차베즈, 우리 웡 등의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나왔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나가리. 세 번째 프로젝트는 테러. 얘는 이전에 전혀 언급된 적이 없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자 그 자체인데 테러는 92년 첫 출간된 코믹스로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흡수해 자신에게 이식하는 능력을 가진 고대 불사신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뭐 이제 곧 블레이드, 고스트라이더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확장되고 그에 따라 어둡고 잔인한 성인용 프로젝트. 본어게인 같은 작품들도 나올 예정이기에 마블이 요런 시리즈들을 확장하려 했던 것 같죠. 어쨌든 이렇게 3개의 프로젝트가 모두 중단된 이유, 바로 오랜 시간 이어졌던 피로감에 대한 피드백, 컨텐츠 과잉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마블은 연간 4편의 영화, 무려 6편의 드라마를 뽑아내었고 이는 기존에 있던 마블 팬들을 지치게 만들고 새로운 팬들은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버립니다.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것인데 결국 마블은 실패 가능성이 있는 작품들을 미리 걸러내고 굳이 안 먹어도 될 욕을 먹지 않으면서 모든 자원을 A급 작품에 집중하라는 전략, 소수의 작품으로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을 취하는 거죠. 아쉬운 건 향후 로키와 같은 드라마, 이 웨어울프 바이 나이트와 같은 마블 B급 캐릭터의 작품은 볼 수 없다는 점인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미즈마블, 에꼬, 슈얼크, 아이언 뿅뿅이 등등 우리가 굳이 안 봐도 될 애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장단점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마블의 결정과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이 아닐까. 제발 정상화 좀 하자. 오늘의 마블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